태국의 상류층 사회에서 벌어진 충격적인 사건, 이른바 밥 사건이 다시 한번 세간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습니다. 권력과 특권으로 덮어지려 했던 사건은 국제적 수사로까지 이어졌는데요. 과연 이 사건의 진실은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는 이 사건에 대해 깊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사건의 시작. 태국 상류층 인물 밥은 태국의 상류층, 이른바 하이소로 불리는 권력 있는 계층의 인물입니다. 그는 경제적 부와 권력을 가진 인물로 태국 사회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한국인 여성 채 씨에게 성폭행과 불법 촬영을 저질렀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이 사건은 시작되었습니다. 채 씨는 태국을 방문한 동안 밥에게 성폭행을 당했고 불법 촬영이 이루어졌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사건은 이후 태국과 한국 두 나라에서 큰 논란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부실한 수사와 상류층의 특권. 하지만 사건 초기 태국 경찰의 수사는 매우 부실하게 진행되었습니다. 밥의 휴대전화에서 수십 장의 불법 촬영 사진이 발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은 단 한 장의 사진만을 근거로 밥을 무혐의 처리했습니다. 이 사건은 상류층의 특권이 법의 공정성마저 왜곡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 대표적인 사례로 꼽힙니다. 경찰은 사건을 제대로 조사하지 않았고 밥은 사건에 대한 모든 혐의를 부인하며 자신이 억울한 피해자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채 씨가 자신을 협박했다고 주장하며 태국 방송에 출연해 자신을 변호하기도 했습니다. 태국 상류층과 법적 특권. 태국 상류층은 법 앞에서도 특권을 누리며 법적 처벌을 회피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태국의 법적 시스템은 부유층과 권력층에게 유리하게 작동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태국은 전통적으로 매우 계층화된 사회 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특히 상류층 일명 하이소 또는 HISO의 특권이 사회 전반에 깊이 뿌리내리고 있습니다. 계급사회의 구조는 태국의 역사와 정치, 경제, 문화적 특성에 의해 형성되었으며 특히 왕실과 귀족 가문들, 정치적 경제적 엘리트들이 중요한 위치를 차지해왔습니다. 태국 계급 구조. 태국은 오랜 군주제를 이어온 나라입니다. 왕실과 귀족 계층이 중심이 되어 이끌어온 사회적 구조는 오늘날까지도 태국 사회 전반에 영향을 미치고 있죠. 태국 사회는 크게 세 계층으로 나뉩니다. 왕실 및 귀족. 태국에서 가장 높은 사회적 지위를 차지하는 계층은 왕실과 귀족입니다. 태국은 여전히 군주제를 유지하고 있으며 왕실은 국민들에게 매우 존경받는 존재입니다. 왕실은 상징적인 역할을 넘어 실제로 정치적, 경제적 권력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칩니다. 하이소. 태국의 상류층은 흔히 하이소라고 불리며 이들은 귀족 가문, 정치 엘리트, 대기업의 소유주 등으로 구성됩니다. 하이소 계층은 상당한 경제적 부와 정치적 영향력을 가지고 있으며 사회적으로도 권위와 특권을 행사합니다. 이들은 상류층만의 특별한 네트워크를 통해 서로 연결되어 있으며 교육, 직업 기회 등에서 차별적인 혜택을 받습니다. 유명 대학을 졸업하고 국제적 커리어를 쌓은 이들이 다수이며 권력을 세습하는 경향도 있습니다. 중산층 및 노동계층. 도시의 중산층과 시골의 노동계층은 태국 인구의 대다수를 차지하지만 이들 대부분은 상류층과의 경제적 정치적 격차로 인해 한계에 부딪히곤 합니다. 태국의 중산층은 주로 도시에 거주하며 교육을 통해 사회적 이동의 기회를 얻고자 하는 계층입니다. 그러나 태국의 경제 구조상 중산층과 하류층 간의 격차는 여전히 큽니다. 중산층과 노동계층은 상류층과는 달리 정치적 경제적 권력에서 소외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이소의 특권. 태국 상류층이 누리는 특권은 여러 방면에서 드러납니다. 이들은 경제적 자원을 독점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법과 정치제도 내에서 그들의 권력이 보호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적 특권. 상류층은 법적 시스템에서 특권을 누리는 경향이 강합니다. 부유층이 연루된 범죄나 스캔들이 종종 법적으로 처벌받지 않거나 경미한 처벌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번에 논란이 된 밥 사건에서처럼 상류층 인물이 권력을 사용해 수사를 지연시키거나 부실 수사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는 태국 내 사법 시스템이 상류층의 권력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는 비판을 받는 이유 중 하나입니다. 경제적 특권. 태국 상류층은 경제적인 자원을 대부분 독점하고 있으며 부동산, 금융, 무역 등 주요 산업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대기업과 주요 사업체들은 상류층 가문들이 소유하고 있으며 이들은 이를 통해 정치적 권력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이들 가문은 경제적 지배력을 바탕으로 자신의 부를 세습하며 하위 계층과의 경제적 격차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특권. 하이소 계층은 사회적 특권도 누리며 특정 사회적 네트워크를 통해 상류층 간 결혼이나 비즈니스 파트너십을 형성합니다. 이들은 주로 태국 내에서 국제적 유학을 다녀온 사람들로 외국어 능력과 국제적 경험을 통해 더 넓은 활동 무대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태국의 주요 직위와 권력 자리는 여전히 상류층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비판. 태국의 상류층과 그들의 특권에 대한 사회적 비판은 오랫동안 존재해왔습니다. 불평등한 사회 구조와 상류층의 권력 남용은 일반 시민들 사이에서 불만을 일으키고 있으며 특히 경제적 격차와 정치적 부패 문제가 이를 더욱 심화시키고 있습니다. 태국에서는 여러 차례 민주화 운동이 있었으며 이러한 운동들은 상류층과 군부, 정치 엘리트들이 결합된 권력 구조에 대한 도전이었습니다. 결론적으로 태국의 상류층은 경제적, 법적, 사회적 특권을 상당히 누리고 있으며 이들의 특권이 법의 공정성이나 사회적 정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경제적 격차는 여전히 태국 사회에서 가장 큰 문제로 남아있으며 상류층의 특권 남용에 대한 불만이 계속해서 쌓여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태국의 권력 구조는 여전히 변화를 거부하고 있죠. 위와 같은 이유로 밥 사건은 권력과 특권을 이용해 수사가 지연되고 부실하게 처리된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상류층이 법 앞에서 공정하게 처벌받지 않는 사례는 태국 사회의 심각한 문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태국 사회는 여전히 상류층의 특권과 경제적 불평등에 직면해 있습니다. 그러나 태국의 젊은 세대와 민주화 운동가들은 점점 더 큰 목소리로 변화를 요구하고 있으며 상류층의 특권 구조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현재 상황과 사건의 향후 전망. 밥은 여전히 적색수배 상태에 있지만 태국에서 사건을 해결하기 위한 진전은 더딥니다. 채 씨는 태국으로 직접 찾아가 법적 정의를 요구하고 있으며 태국 경찰과 법적 절차가 제대로 진행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채 씨는 범죄자를 제대로 처벌할 수 없는 상황이 너무나 안타깝다고 밝히며 국제사회와 국민들에게 도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태국의 상류층, 그들이 가진 권력과 특권은 법의 정의조차 흔들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제적인 압박과 피해자의 끈질긴 노력 덕분에 밥 사건은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 과연 이 사건은 어떤 결말을 맞이하게 될까요? 밥 사건의 정의 실현을 위해 계속해서 주목해야 합니다. 변화는 우리 모두의 관심에서 시작됩니다.